햇살 라디오 오늘의 사연은 월 900만 원 버는 예비 신부, 220만 원 월급 받는 예비 신랑은 결혼 비용 6천만 원 보태면서 공동 명의를 요구하고 둘이 월급 합쳐서 반반 쓰자고 하길래 파혼한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제가 세상 물정을 정말 몰랐나 싶네요. 세세한 내용은 조금 변경하겠으니 큰 맥락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 31년 인생 그닥 큰 굴곡 없이 살아왔습니다. 한국에서 학교 다니기 싫다며 울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좋은 동네 사립학교 다니며 돈 걱정 안 하며 초, 중, 고, 대를 다 미국에서 나왔어요. 기억나는 시점부터 대충 말해보자면 학비와 기숙사비를 제외한 100% 내 용돈만으로 매달 중등 때는 1,500불, 고딩 때는 2,000불, 대학 들어가서는 3,000불씩 받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학교 클래스로 고등학교 때 면허를 딴 직후에는 바로 차를 샀고 방학마다 한국에 들어와서 해외여행을 다녔고 겨울방학은 방학이 짧아 한국까지는 안 오고 미국 내에서 놀러 다니거나 캐나다, 칸쿤, 바하마 등 주변으로 놀러 다니면서 즐겁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집에 자취 휴가를 선언했어요. 부모님 오케이 하셨고요. 만 14개월 동안 구직 활동 안 하고 아빠한테 달 300만 원씩 용돈 받아가면서 취미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꽃꽂이, 각종 공방 등을 다니다가 3개월쯤 후에는 목공방에 완전 흥미가 생겨서 10달 정도 매일 목공방에 다녔고 피아노도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지라 레슨 받으면서 1년 정도 생활을 했어요. 쇼핑도 많이 하고 돈이 부족할 때는 더 달라고도 하고 그러다가 문득 대학이 다시 가고 싶어졌습니다. 아빠한테 피아노 전공을 해서 다시 대학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게 내 나이 24살 때 부모님 오케이 하셨죠. 대신 만만치 않을 게다. 1년간 지원은 아낌없이 해줄 테니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라 하셨어요. 1년 정도 한국 입시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레슨 교수님 구해주고 연습실도 24시간 빌려주고 수능도 과외로 벼락치기 하면서 서울의 4년제 음대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 선물로 아빠한테는 집에 방음 부스랑 그랜드 피아노를 선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를 뽑아주셨고요. 고모, 고모부한테는 종목은 밝힐 수 없지만 주식 5천주를 받았습니다. 4년간 다른 애들 10수년 친 피아노 따라잡느라 피나게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아무튼 별탈 없이 졸업했고 졸업과 동시에 아빠는 연습실 20개 정도 딸린 내 레슨실을 대단지 아파트 상가에 차려주셨어요. 그게 약 1년 전 일입니다. 연습실 대여비에 레슨으로 버는 수입이 월 900에서 1,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남친은 많이 달랐습니다. 만난 지는 3년 반 정도 됐는데 지금껏 백화점에서 옷을 사본 적도 몇 번 없고 33살인데 아직 차를 갖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데이트 비용도 늘 내가 더 많이 부담을 했고 나한테 주던 선물도 고가는 하나도 없었어요. 자세히 물어본 적은 없으나 듣기로는 대학 진학 후에 부모님께 지원 받아본 건 전혀 없었고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생활비는 과외 및 알바로 벌어서 썼으며 성인이 된 후에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건 직장인이 되어 독립할 때 월세방 보증금 정도? 집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렇다고 부유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집 같았어요. 아무튼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여 본 적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만났습니다. 멋있는 사람이고 내 눈에는 너무 생활력 강하고 책임감도 있어 보이고 올곧아 보였어요. 그러다가 3주년 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결혼하기로 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때부터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단 우리 부모님께서 썩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힘들게 설득했고 결혼 허락 받으면서
혼수 살 때 쓰고 남으면 비상금으로 갖고 있으라고 아빠한테 1억을 받았습니다. 아, 여기서 집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오빠는 원룸에서 자취 중이고 나는 졸업하면서 아파트 투룸 전세를 얻어주셔서 일단 신혼집은 우리 집으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빠가 재건축 예정인 둔촌 주공 명의를 내 명의로 돌려주셨고, 여기서 살다가 재개발되면 그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빠는 스타트업 다니는 중이고 월급 세전에 220만 원 정도 받아요. 올해 연봉이 좀 올라서 살짝 오를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지금껏 본인이 모아둔 돈은 2,700만 원 정도고 부모님께서 3천만 원 정도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약 6천 정도, 둘이 합쳐서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을 구할 일이 없어서 도배 장판만 하기로 했고, 혼수, 식장, 식준비, 국내로 신혼여행 계획까지 얼추 다 세해 놓았어요.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 돈이 남아서 오빠네 부모님께서 주신 3천만 원을 돌려드렸습니다. 남은 건 원래 그러기로 해서 내가 비상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돈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았고 별 탈 없이 잘 지나가나 싶었는데, 얼마 전 결혼 후 생활에 대해서 상의하다 생기는 남은 건 원래 그러기로 해서 내가 비상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돈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았고 별 탈 없이 잘 지나가나 싶었는데, 얼마 전 결혼 후 생활에 대해 상의하다 생기는 너무 문제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결혼 후에 집안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피아노 레슨과 반주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나한테는 손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버는 걸로 가사 도우미를 쓸 거라고 했더니 사치라며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오빠가 할 거냐고 했더니 분담해서 우리 둘이 하자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서로 통장에 터치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각자 공동생활비 얼마씩 내고 남은 돈은 알아서 투자를 하든 취미 생활을 하든 각자 쓰기를 바랍니다. 오빠는 부부인데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 되는 거 아니겠냐 합니다. 세 번째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무슨 김씨의 장손의 장손의 장손 뭐 이런 거예요. 암튼 한마디로 제사가 많다고 합니다. 나는 기독교예요. 제사 지낼 때 오빠 혼자 가서 지내는 건 상관 안 하겠으나 나도 1년에 10번씩 따라가서 도와드리고 제사 지내고 올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우리 엄마는 어떡하냐고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부모님은 용돈 필요 없다고 하세요. 지금은 안 받고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그때 달라고 하시겠다고 합니다. 오빠는 부모님 용돈 달에 30만 원씩 드리길 원합니다. 나는 오빠 돈 터치 안 할 거니까 원하면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월급 버는 거 합쳐서 쓰고 시댁, 친정 각각 30만 원씩 드리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딩크족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원할 때 아들, 딸 상관없이 딱 한 명만 낳아서 키우고 싶어요. 그때 가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은 그렇다고 말했더니 첫째가 딸이면 어떡하냐고 그럽니다. 생각해 보니 이 사람이 무슨 김씨의 종손의 맏아들의 그런 거입니다. 순간 머리가 띵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피아노를 시작하면서 목공은 그만뒀지만 나는 늘 취미 생활이 있었어요. 지금도 내 취미가 있고 나는 그걸 늘 혼자서 하는 사람이라 누군가 내 취미에 끼어드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 취미에도 간섭할 생각이 없습니다. 결혼하면 자기도 취미생활 그만둘 테니 나도 그만하고 공동 취미로 간단한 운동 같은 걸 시작하면 어떻겠냐고 합니다. 이 사람 취미는 게임, 내 취미는 스쿠버 다이빙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정 그러면 오빠가 내 취미에 맞춰주라고 하니 물은 무섭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나는 결혼하더라도 집 명의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오빠는 공동 명의로 하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아기를 낳아 키운다면 누군가는 일을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기가 너무 어릴 때부터 남의 손 타는 것도 싫고 부모랑 최대한 많은 기억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나는 프리랜서지만 하루 일정 시간 이상은 나가 있어야 합니다. 오빠가 육아휴직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레슨을 쉬고 연습실만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합니다. 당장 나한테 배우던 아이들은
복직하면 나는 다시 수강생 모집부터 시작해야 되나 하니 그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인다 합니다. 이 외에도 작은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데 다른 건 다 타협 가능한데 이 문제는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저나 그 사람이나 양보할 기미가 안 보이네요.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이 살다 보면 서로 맞추고 살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별거 아닌데 제가 너무 고민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중인가요? 도저히 모르겠네요. 추가합니다. 제가 너무 제 입장에서 지금 보이는 문제들만 써놓은 것 같아서 왜 만났냐는 분들이 많으신데, 만나면서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는 없었고 한 번도 얼굴 붉힌 적도 없었습니다. 결혼 약속하고 하나씩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야 알게 되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여서, 제가 원래 성격상 남의 집 사정 궁금해하지도 않고 사생활을 깊게 알려고 하지도 않아서 더 몰랐던 것도 있겠지만 3년 반 만나면서 늘 배려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을 했고요. 만나는 동안 매일같이 제가 출발하는 곳에서 기다렸다가 집까지 데려다주고 제가 차 갖고 나온 날이어도 항상 저희 집 앞까지 같이 와줬고요. 비싼 선물 못 받아봤어도 기념일 꼬박꼬박 정성 들여 챙겨주고 지금까지 써준 편지가 400통이 넘어요. 제가 꽃을 좋아해서 언젠가부턴 저희 집엔 꽃이 없는 날이 없고요. 저는 원래 집안일 안 하고 가사 도우미 분께서 오셔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청소해 주시고 간단한 반찬 만들어 주시고 가시는데 그 사이에도 집에 와서 청소도 자주 해주고 가고 아픈 날 항상 같이 있어주고 각종 시험일, 연주회 등 있을 때 핫팩부터 간식, 인대놀 같은 약까지 알뜰살뜰 다 챙겨줬습니다. 뭔가 금전적인 이벤트는 받아본 적이 없지만 소소하게 항상 챙겨줬고 3년 넘게 제가 잠들기 전 먼저 잠들어 본 적 한 번도 없는 사람이고요. 결혼에 대한 가치관, 원하는 생활 등 이런 얘기를 해본 게 아예 처음이라 이런 가부장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전혀 몰랐고요. 오빠네 부모님은 지금까지 3번밖에 안 만나봤고 서로 연락처도 몰라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진 잘 모르겠지만 이런 영향을 집에서 받지 않았나 하는 짐작만 하고 있네요. 아무튼 호구 잡혔네, 남자 보는 눈이 없네, 뇌가 없네 등 너무 심한 말은 삼가주세요. 상처받아요. 저도 이 모든 걸 다 양보하고 결혼할 마음은 절대 없고요. 지금 남자친구도 이래저래 처음 경험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욕심 부리는 거겠고 실수하는 거겠죠. 실수니 이해하고 다 맞춰주겠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지만 무턱대고 너무 비난만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 외에도 제가 요구했던 이기적인 사항들 전적으로 맞춰준 것도 많아요. 제가 오해할 요지가 다분하게 써놓은 것 같아 제 잘못이 크네요. 그래도 다들 해주신 말씀 감사히 듣고 신중하게 더 얘기해보고 파원 판단하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인생에 굴곡이 없어서 남은 인생 굴곡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 이 남자를 만나는 건가? 대체 왜 만나요? 경제적 차이는 둘째치고 남자가 착하고 순진한 부잣집 딸내미 호구 잡아서 신났네요. 집도 여자가 해와 결혼 비용도 여자가 더 부담해, 수입도 여자가 몇 배나 되는데 결혼하면 네 돈이 내 돈, 내 돈이 네 돈 되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네 집 재산은 여자가 지나야 해 바라는 것도 많고 양심은 어딘가 던져놓고 왔는데다가 가부장 끝판왕인데요. 그 남자가 어디가 그렇게 멋있어 보여요? 우선 남친분이 못 살진 않고 평범한 가정이라고 하셨는데 남친 월급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용돈을 바라는 점과 백화점에서 옷을 한 번도 안 사봤다는 걸 보면 가난한 게 맞고요. 쓰니가 경제적인 부분은 걱정 없으니 안고 간다고 치더라도 저 남자는 뭐 하나 양보하는 게 없네요. 취미, 2세 문제, 직장, 가사 문제, 집 공동명의까지. 저 결혼을 하느니 혼자 사시는 게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남자가 님 믿고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소득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남자가 거기에 얹혀가려는 욕심이 아주 강합니다. 공동명의? 무슨 근거로 공동명의를 주장하며 각자 돈에서 각자 집을 챙기자는데 남자 본인보다 훨씬 소득이 많은 여자 돈을 끌어들여 양가 집에 용돈을 주자고,
그게 용돈으로 안 끝나니 문제죠. 거기에 명절, 생신, 어버이날, 나아가서 어느 날까지 끌어들여 용돈 주자고 나설 남친입니다. 그리고 벌써 제사 때문에 결혼해도 부부간의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니고 분명 일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가문의 종손으로 세뇌받으며 자라왔기에 종손 며느리가 제사에 참여 안 한다는 것은 애초에 생각조차 안 할 것이고 남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남자가 결혼 전에는 보통 여자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다가도 결혼하면 자기 부모 쪽으로 기우는데 이것은 결혼 전부터 저러는데 결혼하면 그 이상이 될 겁니다. 결혼하는 것은 반대인데 굳이 결혼하겠다면 위에 적은 것에 대한 확답 듣기 전에는 하지 마세요. 쓰니 대단히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쓰니가 강경하게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러느니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하면 쓰니 남친은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할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남친 입장에서 쓰니 같은 조건을 가진 여자랑 결혼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런데 이미 말이 나왔죠? 그거 믿고 결혼하면 매 순간마다 저 요구가 하나씩 더해질 겁니다. 아직 상견례도 안 했으니까 쉽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부모님 반대를 설득해서 결혼하겠다고 한 쓰니는 일단 결혼 후에 남편이 변해도 어떻게든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을 겁니다. 못하겠다, 차라리 이혼하자고 한다고 쳐요. 그 다음에는요, 혼인신고 후에, 아이를 낳은 후에 결혼을 유지해야 할 이유는 점점 커집니다. 그 매 순간 저 요구들이 다시 튀어나올 겁니다. 이미 남친은 본성을 보였는데 그걸 알고도 내가 변하겠다라는 말을 믿고 결혼한다면 쓰니가 정말 어리석은 거죠. 더군다나 저 사정이 남친 혼자 변한다고 될 일인가요? 남친 부모님은요? 남친 집안 친척들은요? 죄다 저런 사상에 물들어 사는데 쓰니 남친이 가족과 절연하지 않고 어떻게 쓰니 요구대로 따라주죠? 오히려 저기에 더해서 쓰니네 부모님 잘 사는 거 볼 때마다 우리 부모님은 으로 시작해서 시부모님 안 챙긴다고 섭섭해 할 겁니다. 추각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다. 여태 그 남자는 님 조건 보고 맞춘 거예요. 그래야 순진한 님 호구 잡아서 평생 편하게 살죠. 남자가 아주 야무집니다. 본인 팔자 본인이 만드는 거라고. 어차피 콩깍지가 껴서 남친 감쌀 게면 고민글 올리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맞춰진 이유는 딱 하나야. 네 돈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결혼하면 네 돈이 자기 돈인 줄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부부 돈은 합쳐야 되는 거고 너 공주처럼 살게 해줄 생각 없고 본인 왕자님 될 생각에 부풀어 있겠지. 지금 제시한 조건들 지금은 남친이 한 발 물러서도 님이 혼인신고 도장 찍고 아이 낳고 이혼하기 힘들어질수록 다 다시 튀어나올 수 있는 조건들이라고 생각하고 결혼 생각하세요.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란 말은 돈이 많은 쪽에서 얘기하는 거지 돈이 적은 쪽이 얘기한다는 건 네 등골 빨아먹으면서 살겠다는 뜻이고 네가 자영업이니 아이를 낳으면 네가 쉬면 되지 않겠냐는 말은 공동부담하자고 했지만 자기는 도와주는 정도로 할 테니 모든 육아와 집안일은 쉬는 여자에게 떠넘기겠다는 뜻이고 집안의 제사를 안 가겠다니 우리 엄마는 이라고 튀어나온 말은 앞으로 우리 엄마가 하던 모든 고생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모시는 것까지 네가 해야 한다는 뜻이고 김씨 장손의 장손 어쩌고 하는 건 나 돈 없어도 집에서 귀하게 자랐으니 너도 나를 귀하게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고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어간 집에 신혼집 차리면서 공동명의를 하자는 건 이혼하더라도 끝까지 재산 한몫 챙기겠다는 뜻이고 취미가 게임이면 스트레스 쌓일 때 아마 게임으로 풀 거고 월 220만 원에 월 900만 원이 합쳐서 양가 30만 원씩 용돈 드리는 건 네 돈으로 우리 부모 먹여 살리겠다는 뜻이고 첫째가 딸이면 어떻게 라는 것은 첫째가 아들 아닌 딸이라면 집안을 이을 수 없으니 업신 여기겠다는 뜻임. 내가 비약해서 댓글 쓰는 것 같죠? 고생 한번 안 해봤으니 경제적인 고생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마음고생, 수많은 선택지가 있어도 기회비용이 없어 선택할 수 없는 고생 등 한번 고생해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면 진짜 신중하게 결혼하시길. 남자가 진짜 배려할 줄 알고 인품이 좋은 사람이고 오로지 사랑만으로 님이랑 결혼하는 거면 경제, 취미, 이세,
집안, 제사 이런 것까지 님 배려하면서 결혼했겠죠. 이만큼이나 차이나는 집안이라면 더더욱. 요즘 같은 시대엔 성별 바꿔서 대입해도 신데렐라 됐다고 남자 잘 만났다고 안 해요. 주제 파악하라고 하지. 경제적 차이 나는 두 집안이 만나 잘 사는 경우는 잘 사는 집이 배려하고 못 사는 집이 주제 파악할 때 화목해지는 겁니다. 잘 사는 집이 돈 많다고 싸가지 없이 굴고 못 사는 집이 주제 파악 못하고 잘 사는 집 재산이 제 집 재산인 것 마냥 휘두르면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남자가 님 집안 돈으로 사업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사이다썰 라디오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시고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